아이 없는 부부에게 간택된 길고양이, 황혼 이혼 후 남겨진 남자에게 찾아온 개, 부모님이 떠난 뒤 사이가 어색해진 중년 자매의 집에 방문한 고양이, 사람도 사는 모양도 각기 다른 5가구에 찾아온 멍멍이님과 야옹이님. 저마다 웃기고 귀엽고 괴상한 뜻밖의 동거가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일본인 작가 무레요코의 소설 아이 없는 부부와 고양이입니다. 옮긴 이는 이 소담, 펴낸 곳은 RH 코리아입니다. 가뭄의 식당, 빵과 스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 등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작가 무레요코가 국내에 3년 만에 신작 소설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은 5편의 소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느 날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5가구에 개나 고양이가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5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어설프고 서툴러 인간적인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습니다. 아이 대신 고양이들과의 단란한 삶을 선택한 부부 이야기, 황혼 이혼을 당한 후 삶이 무기력해져 있을 때 난생 처음 개를 키우게 되어 분주하면서도 웃음이 비실비실 새어나오는 중년 아저씨와 경제사정은 있고 새끼 고양이 5마리에게 간도 쓸개도 내줄 것처럼 올인하는 노모, 고양이와 개 앞에서 무장해제되어 출근투정 부리는 연하 남편, 현실감과 개성 넘치는 풍경이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반려동물과 나이 들어가는 것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아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동경하게 된 인간과 동물들의 공생을 그리고 있는 5편의 이야기 중에 노모와 5마리 고양이님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노모와 5마리 고양이님. 갑작스레 작고한 85살 아버지의 봉안을 마쳤다. 50 먹은 아들 마사오와 그보다 4살 어린 여동생 유미코는 70살 노모를 대신해 장례 준비, 위패를 모실 사찰과의 상담, 은행과 구청 신고를 분주하게 해결해야 했다. 봉안까지 간신히 마친 후에야 남매는 한숨을 돌렸다. 엄마는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났으니 늘 각오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눈앞에서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난 탓에 상황 파악도 안 된 채로 줄곧 멍해 보였다. 엄마 괜찮으실까? 유미코가 오빠에게 묻자 오빠도 걱정했다. 아버지한테 많이 의지하는 면이 있었지. 갑자기 떠났으니까 당혹스러우실 거야. 오빠 마사오는 이혼 경력이 있는 독신이었고 유미코는 미혼이다. 둘 다 가족이 없어서 엄마와 동거하는데 딱히 문제는 없다. 굳이 말하지 않았으나 유미코는 오빠가 이혼해서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오빠의 결혼 상대와 엄마는 상성이 나빠도 너무 나빴다. 새언니는 풀타임으로 회사에 다녔고 성격도 당찬 여성이었다. 유미코가 보기에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엄마는 새언니의 행동 전부를 시어머니를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듯 했다. 엄마는 오빠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것도 새언니가 나쁘기 때문이라면서 유미코가 아이 문제에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냐고 달래도 내 오빠는 괜찮아, 그 사람이 문제야 라며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런 시어머니와 만나기 싫었을 텐데도 오빠 부부는 설날이면 나란히 귀향했다.
나였으면 얼굴도 보기 싫었을 텐데. 유미코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며 엄마의 특제 떡국을 먹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런 자리에서도 살림살이에 관해 새언니에게 꼬치꼬치 깨묻고는 너무 사치스럽구나 라느니 식비를 더 줄여야겠어 라느니 너는 매번 비싸 보이는 옷을 입는구나 라며 쓸데없는 오지랖을 떨어서 옆에서 지켜보는 유미코는 언제 대판 싸움이 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래도 새언니는 어른스러운 사람이어서 그런 일은 없었다. 오빠 부부가 결혼하고 10년 후에 이혼했을 때 오빠한테는 더 잘 맞는 멋진 상대가 있을 거다 라고 기쁘게 말하던 엄마의 얼굴을 잊지 못한다. 봉안식을 마치고 엄마와 셋이서 초밥을 먹는데 그때까지 거의 말이 없던 엄마가 아이고 숨통 트이네 라며 환하게 웃었다. 남매가 아버지를 보내고 망감히 교차했을 엄마를 바라봤는데 엄마는 연어알 군함을 덥석 입에 넣고 한참 위에 꿀꺽 삼키고서 이렇게 말했다. 속이 다 시원해. 이제 그 인간이랑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응? 남매의 손이 우뚝 멈췄다. 홀딱 속아 넘어갔었다. 19살 때 들러붙어서 아이를 만들어서는 그러면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 안 그러니? 유미코가 옆에 앉은 오빠를 바라보자 오빠는 아이를 만들어서는 하고 넋이 나갔다. 결혼한 후에도 이제 아이는 더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인간은 내가 도망치면 곤란하다고 생각했는지 또 아이를 만들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뭘 어쩔 수가 없었지. 이번에는 유미코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이제 내 세상이야. 아이고 후련해라. 엄마는 눈앞의 초밥을 야금야금 먹어치웠다. 기쁜지 갑자기 말이 많아진 엄마를 앞에 두고 남매는 식욕을 잃었다. 둘이서 택시를 타고 엄마를 집까지 모셨는데 엄마는 잘 가렴 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집으로 쏙 들어갔다. 엄마가 내린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대화를 나눴다. 남매가 아는 엄마는 전 근대적이고 꼬장꼬장한 가장으로 군림했던 아버지 그늘에서 절대 복종하며 살았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엄마가 자기 생각을 드러낸 것은 새언니의 살림살이에 트집을 잡을 때뿐이었다. 무슨 일에서든 결정권은 전부 아버지에게 있었고 엄마는 그에 따랐다. 남매가 진학할 학교를 고를 때도 일단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는 했지만 수험을 치를 학교는 전부 아버지가 골랐다. 그 중에는 갈 마음이 없는 학교도 있어서 남매가 저항했으나 아버지의 의견은 절대적이어서 이 학교는 좋은 곳이야.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시험은 봐라. 라고 주장했다. 수업료도 학비도 부모가 내니까 남매는 고집을 내세울 수 없어서 명령에 따랐다.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싶으면 엄마가 사이에 끼어들어 아이들을 설득했다. 남매의 눈에 엄마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의지하며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초밥집에서의 발언이란 아버지에게 속아 넘어갔다고 했지만 엄마도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네. 그것도 수십 년을. 유미코가 한숨을 쉬었다. 속으로는 원망하면서 평생을 헌신적인 아내로 살다니 정말 대단하다. 속은 건 아버지야. 자신의 전처를 대하는 태도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직접 목격했던 오빠도 한숨이 나오는지 남매는 번갈아가며 한숨만 쉬었다. 오빠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유미코에게 말했다.
뭐 그래도 일단 기운을 차리셔서 다행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사시겠지. 아직은 이른이니까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라. 오빠 말이 맞아. 엄마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테지. 결과적으로 잘 된 걸 거야. 남마에게 엄마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엄마가 아버지의 죽음을 영원히 극복하지 못하고 우울하게 가라앉는 것보다는 지금이 낫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남긴 돈은 의외로 적었다. 애초에 아버지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고 본가의 상세한 가게 사정에 대해서는 남매는 아는 게 없었다. 그래도 학원비나 과외 등 교육비에 돈을 아끼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상속받을 금액을 듣고도 그러려니 생각했다. 유미코는 오빠와 일주일에 한 번은 본가에 전화를 걸어 엄마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자고 합의했다. 기분 좋을 때를 노린 특수 사기 같은 데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방심하지 않는 게 좋겠어. 매달 첫째, 셋째 주는 오빠가, 나머지 주는 유미코가 전화 당번을 맡았다. 약속을 지키려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유미코가 본가에 전화를 걸었다. 네, 여보세요? 스마트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본가에 수없이 전화를 걸 때마다 엄마는 사사키입니다. 라고 차분하게 바꿔냈는데 당신은 대체 누구인지 묻고 싶었다. 유미코는 당황해서 저기 하고 말을 더듬었다. 유미코니 저번에는 미안했다. 초밥 맛있었지? 그렇지. 초밥은 맛있었지. 이 상황에 익숙해지려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운양, 야옹, 명 하는 고양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나 다들 건강하네요. 엄마의 말이 유미코가 아니라 전화 너머의 다른 누군가에게 향한 것을 알아차렸다. 고양이가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집에 누가 오셨어? 그래, 이웃집에 사는 야마와키 씨. 그런데 너는 모를 거야. 얼마 전에 이사 오신 분이거든. 아, 그래 하고 대답하면서도 그 야마와키 씨와 고양이 관계는 대체 뭔지. 고양이도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 몇 마리나 되는 고양이를 데리고 놀러 오는 게 말이 되는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도 딱히 문제라고 할 것도 없고 엄마도 즐거워 보여서 깊이 캐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주 오빠가 급하게 외국 출장을 가게 되어 유미코가 대신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지난주처럼 네, 여보세요? 하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잘 지내? 아무 일 없고? 라고 물으려고 한 유미코의 귀에 들린 것은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냥 하는 활기찬 고양이 울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더 멀리서 다른 고양이의 울음소리도 들렸다. 고양이가 또 있어? 야마와키 씨가 오셨어? 응, 아니야. 우리 고양이. 우리 고양이? 그 이웃집 야마와키 씨라는 사람은 고양이를 좋아해서 자기 집에서도 3마리의 고양이를 키운다. 지난주 유미코가 전화하기 이틀 전에 야마와키 씨의 아들이 공원에 버려진 고양이들을 보호해 집에 데려왔다고 엄마가 설명했다. 지난주에는 그 고양이들을 보여주려고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키우기로 했어. 그거야 괜찮지만 한 마리가 아니지? 몇 마리는 되는 것 같은데. 5마리. 5마리? 괜찮아? 키울 수 있겠어? 그게 들어보렴. 새끼 고양이 5마리를 상자에 담아서 버렸다는 거야. 몹쓸 짓 아니니? 고양이 한 상자를 주었다고 해서 내가 고스란히 받았어.
정말 귀엽단다. 유미코도 빨리 보러 와. 어쩜 이렇게 귀여운지 몰라. 흥분한 엄마의 목소리에 추임새라도 넣는 양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본가에 살 적에 엄마가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했던 기억은 없다. 그렇지만 유미코도 새끼 고양이를 보고 싶어 내일 가겠다고 대답했다. 본가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조사할 요량이었다. 다음 날 본가 근처역 앞 마트에서 고양이 간식을 사고 인기 좋은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사서 집 초인종을 눌렀다. 네네, 잠깐 기다려라. 잠시 사이를 두고 문이 열렸다. 고양이를 가둬두지 않으면 밖으로 뛰어나가거든. 엄마는 이미 고양이 무늬가 프린트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정말이지 참을 수 없게 귀엽단다. 그러면서 엄마가 몸을 베베 꼬았다. 유미코는 할 말이 없었다. 거실로 가는 문을 열자 3마리 새끼 고양이가 가느다란 꼬리를 뾰족하게 세우고 냥 하고 울며 다가왔다. 귀엽다. 유미코의 표정도 저절로 흐물흐물해졌다. 그래 미안했어요. 너희 언니가 왔어. 자,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엄마가 간질간질 어린애 달래는 목소리로 말하자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끼 고양이들이 유미코를 올려다보며 냥, 야옹 하고 입을 모아 울었다. 아이고 똑똑해라. 잘했어. 인사를 어쩜 이렇게 잘하니? 엄마는 머리 꼭대기에서 소리를 끌어내는 것처럼 간드러지게 외치며 손뼉을 치고 3마리 새끼 고양이를 번갈아가며 쓰다듬어 주었다. 마당에 면한 햇볕 잘 드는 곳에서 자던 2마리도 뛰어와 동그랗고 귀엽고 무구한 눈으로 유미코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끼약! 유미코도 잔뜩 흥분했으나 도대체 왜 갑자기 새끼 고양이 불꽃의 상태가 됐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했다. 2 사람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3인용 소파와 1인용 소파에 앉자 새끼 고양이들이 우글우글 엄마 몸을 타고 올랐다. 어머나 이러면 안 되죠. 얘 착호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아이고 얘가 쿠로. 얘는 남자애야. 위험하니까 엄마 무릎에 앉으렴. 그래 미미는 엄마 어깨에 있자꾸나. 엄마 몸에는 3마리가 달라붙었고 유미코 쪽에는 엄마가 토로라고 부르는 까맣고 갈색 무늬의 남자애, 시로라는 이름의 하얀 바탕에 갈색 얼룩이 있는 여자애가 다가와 유미코의 양쪽 가슴에 브로치처럼 달라붙었다. 폭신폭신하고 자칫 망가질 것처럼 부드럽고 따끈따끈한 아이들을 떨어뜨릴세라. 유미코는 2 손으로 2마리를 안았다. 마와키 씨의 아드님이 고양이가 담긴 상자를 주었고 엄마가 상자째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됐다니 5마리가 되는데 그렇게 쉽게 키우기로 해도 돼? 엄마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그래, 말 안 했으니까. 네 아빠가 고양이를 아주 싫어해서 말도 못 꺼냈어. 결혼했을 때는 마사오를 임신했었고 당시에는 갓난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임산부가 있는 집에서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어. 그래도 나중에 너도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 고양이 이야기를 한번 꺼냈는데 네 아빠가 그런 건 안 된다고 야단치고 그걸로 끝이었어. 동물을 무서워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니 비정하지. 아, 그랬구나.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러고 보니 엄마와 오빠까지 셋이서 소풍이나 동물원, 수족관에 간 적은 있으나 아버지까지 함께 온 가족이 간 기억은 없다. 그러니까 평생 고양이를 키우고 싶었던 거네.
꼭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든 뭐든 좋았어. 하지만 내 아빠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못 키웠지. 그래도 그 귀찮은 인간이 죽었으니까 이제 상관없지. 그러다가 이 아이들을 보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고. 엄마가 그렇게 말하며 무릎 위의 쿠루를 안아들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아이고 좋은 냄새. 고양이는 어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날까? 엄마는 고양이에 홀딱 빠졌다. 이전에는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 행복해하는 표정을 본 적 없다. 유미코가 아는 엄마는 언제나 긴장한 상태로 옷차림도 태도도 가지런한 빈틈없는 엄마였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엄마는 새끼 고양이에게 껌뻑 죽는 할머니였다. 고양이가 손주 대신이네. 유미코가 중얼거리자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대꾸했다. 무슨 소리니? 손주보다 당연히 더 귀엽지. 그래? 그럼 용돈을 달라느니 세뱃돈을 달라느니 하는 소리는 절대로 안 하잖아. 무조건 나한테 의지하고 애교를 부릴 뿐이잖니. 정말 귀엽다니까. 손주를 둔 친구가 많은데 밉지는 않아도 귀찮다는 친구도 있어. 돈이 필요하거나 고급 요리를 먹고 싶을 때면 온 가족이 집에 온다더라. 게다가 말이다. 요즘은 여름방학 때 고향에 오면 주는 방학 세뱃돈인지 뭔지가 있다나 봐. 쓸데없는 관습을 만들지만을 하면서 엄청 화를 내지 뭐니. 손주는 간신히 모은 돈을 빨아들이는 기계라더라. 엄마는 몸에 찰싹 달라붙은 3마리를 평등하게 교대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아, 얘들은 한꺼번에 쓰다듬고 싶어. 손이 몇 개 더 있으면 좋겠네. 손주가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가 부채질하는 거 아니야? 그게 또 요즘 애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대. 그치만 고양이들은 그러지 않지. 너희가 조르는 건 밥 먹고 싶을 때지? 3마리에게 말을 걸자 새끼 고양이들은 동시에 입을 크게 벌리고 мя옹 하고 울었다. 봤지? 아주 똑똑해.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 그래 간식 먹자. 엄마가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다는 듯 몸에서 떼어내 바닥에 내려놓고 일어서자 유미코의 몸에 붙어있던 새끼 고양이들도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깨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다루듯이 조심히 내려주자 5마리는 입을 모아 크게 울며 가느다란 꼬리를 바짝 세우고 엄마를 쫓아 부엌으로 뛰어갔다. 혼자 오독하니 거실에 남은 유미코가 슬쩍 부엌을 들여다보니 5마리는 엄마 발밑에 엉겨붙어 있었고 쿠로가 뒷발로 일어나 종아리에 매달렸다. 쿠로는 몸 위는 까만데 배 쪽은 하얀 털이 있네. 유미코는 엄마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동하는 새끼 고양이 집단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주 난리 났네. 위를 올려다보며 주세요라고 외치는 새끼 고양이의 절규와 함께 엄마가 나타났다. 양손으로 든 쟁반 위에 각종 고양이 간식을 담은 그릇이 놓여 있었다. 햇볕이 잘 드는 바닥에 내려놓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는지 쿠로와 토로 남자애들이 벌떡 일어나 그릇에 얼굴을 푹 박았다. 우냐우냐 울며 고양이들이 엄청난 속도로 간식을 먹었다. 이 틈에 우리 볼일을 마치자꾸나. 엄마가 기쁜 티를 내며 부엌으로 돌아가 홍차와 유미코가 사온 케이크를 쟁반에 담아 가지고 왔다. 자, 먹으렴. 홍차를 마시며 케이크를 먹는 동안에도 엄마의 몸은 유미코 쪽이 아니라 뒤를 돌아 고양이들을 향해 있었다. 5마리라니 대단하다. 아직 어려서 괜찮지만 다 크면 힘들지 않을까? 새끼 고양이는 귀여우니까 영원히 이대로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지.
괜찮겠어? 돌볼 수 있겠어? 유미코가 묻자 엄마가 발끈한 표정을 지었다. 취직을 앞두고 유미코가 아버지 의견에 반론했을 때 보인 표정과 같았다. 할 수 있지. 내 아빠처럼 까탈스럽고 제멋대로인 인간과 50년을 같이 살았는걸.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을 돌보는 건 매일 즐거울 거야. 말은 그래도 앞으로 돈이 많이 들 거야. 중성화 수술도 해야 하고 5마리나 있으니까 한 마리가 감기에 걸리면 다른 아이들이 옮을 가능성도 있어. 우리 회사에 한 마리만 키우는데도 의료보험이 안 돼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의 5배잖아. 야마와키 씨한테 상담해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어릴 때 데려가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유미코는 엄마의 경제적인 부담을 걱정해서 한 말인데 엄마는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나도 단 한 마리라도 다른 데 보내기 싫고 남매를 찢어놓으라는 소리를 잘도 하네. 너 정말 비정한 사람이구나. 아빠를 닮아서 그러나? 싫어라. 엄마야말로 그 비정한 사람을 줄곧 속여왔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유미코는 꾹 참았다. 그래도 돈 문제는 중요해. 돈을 댈 수 없게 되면 아이들이 불쌍하잖아. 그러자 엄마가 싱긋 웃으며 괜찮아 하고 가슴을 폈다. 간식을 먹어 만족한 새끼 고양이들은 어느새 양지 바른 곳에 놓아둔 3개의 고양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앞발로 얼굴을 문지르거나 옆에 누운 아이의 얼굴을 핥는 아이도 있는데 정말 사랑스럽다. 몇 시간을 지켜봐도 안 질려. 고양이 침대 3개는 파스텔 분홍, 초록, 파란색의 동그란 형태의 부들부들한 재질에 고양이 무늬가 작게 프린트됐다. 유미코가 아는 엄마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부터 낮잠 잘 시간이야. 살짝 짜증이 났던 유미코도 새끼 고양이들의 모습을 보니 차분해졌다. 3개나 있으니까 떨어져서 자면 될 텐데 침대 하나에 억지로 4마리가 자는 광경이 재미있었다. 도로는 옆 침대에 혼자 자는데 두 아빠는 모두가 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쳤다. 구로는 다른 아이들에게 깔려 있는데 답답하지도 않은지 눈을 감고 잠들었다. 한동안 모녀는 말없이 잠든 새끼 고양이를 지켜보았는데 문득 엄마가 다짐하듯이 괜찮아 라고 하는 말에 정신을 차렸다. 정말로? 지겹게 들리겠지만 한 마리에 드는 비용의 5배가 들어. 유미코의 말을 들은 엄마가 쓱 일어나더니 옆의 다다미 방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뭘 하나 싶어 거실과 다다미 방을 나누는 미닫이 문을 바라보는데 엄마가 커다란 갈색 자루를 끌고 왔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예전부터 집에 쌀을 배달해준 역 앞 쌀가게 이름이 인쇄된 쌀자루다. 이만큼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가 꼭 틀어묶은 자루의 입구를 벌렸다. 이게 뭐야? 안을 들여다보자 20kg짜리 쌀자루에 지폐가 한가득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유미코는 놀라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50년분의 비자금. 예전에는 월급이나 상여금을 지금처럼 계좌로 받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받았기 때문에 월급날 아버지에게 돈이 든 봉투를 받으면 엄마는 먼저 자기 비자금을 챙겼다.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생활비를 절약하며 비자금을 불렸다고 한다. 잘도 안 들켰다. 내 아빠는 큰돈이 필요할 때야 통장을 받지만 가계부는 전부 나한테 맡기고 자질구레한 일에는 참견하지 않았어.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 돈을 아래에 깔고 위에 천을 개켜서 쌓아놨으니까
안을 봐도 몰랐을 거야. 그나저나 이게 전부 얼마야? 얼마 전에 세어봤는데 300만까지 세고 귀찮아서 그만뒀어. 남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의 생활을 걱정했다. 아버지가 통장에 남긴 금액이 예상보다 적었고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여서 일한 경험이 없다. 설마 이런데 돈을 모아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일단 모아둔 돈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5마리 고양이가 성장할 것을 생각하면 딸로서는 걱정이 앞섰다. 오빠도 그렇고 자신도 회사원이어서 그다지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지는 못하니 솔직히 부담이 커지면 곤란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 알았어, 내가 세어볼게. 홍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어 치운 유미코가 말했다. 응? 여기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돈 문제는 제대로 파악해두는 게 좋잖아. 엄마는 조금 당황했지만 유미코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고 자루를 뒤집어 안에 든 지폐를 바닥에 쏟았다. 현재 유통되는 지폐 이외에 이와쿠라 도모미가 그려진 옛날 생각나는 500엔 지폐, 나스메 소세키와 이토 히로부미의 1000엔 지폐, 니토베 이나조와 쇼토쿠 태자의 5000엔 지폐, 후쿠자와 유키치와 쇼토쿠 태자의 1만엔 지폐가 나왔다. 바닥에 깔린 지폐의 주름을 펴서 금액별로 늘어놓아 보니 1000만엔을 넘는 금액이었다. 놀라는 유미코를 무시하고 엄마는 어머나 어머나 하고 기뻐했다. 아버지 통장에 돈이 적었던 이유를 알겠다. 지금까지 아이 없는 부부와 고양이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